존경하는 아나운서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구독, 좋아요 공짜입니다. 공짜 마음껏 누려주세요. 팍팍 좀 누려주세요. 오늘은 제 4탄 우리가 위기의 월남전 영웅들 4탄. 지금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역사는 흐른다. 제 4탄 월남전 참전 영웅들의 위기의 월남전 참전 영웅들. 참 사실 너무 우리가 지금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바닥에 있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 영웅들에 대한 얘기는 어느 누구도 지금 예배 꺼내지 않고 있어요. 월남이라는 말 자체를 지금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오직 월참에서만 하는데 우리 지금 대통령이나 보훈부 장관이나 이 입에서 월남전 참전 전우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지금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참 갑갑한 마음 이룰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가 국가 원로의 반열에 올라야 될 월남전 참전자들, 영웅들, 그리고 6.25 참전 영웅들, 6.25 참전 영웅들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영웅 반열에 올라 있죠. 그런데 월남전 참전 영웅들은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그게 다 국가가 잘못한 거고 보훈부가 잘못한 거고 대통령이 잘못한 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잘못했다. 우리들이 그동안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받는 대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입만 벌리면 돈. 그리고 제대로 국가를 위해서 뭔가 월남 갔다 왔다는 그거 위에는 사회 봉사라든지 어떤 큰 국가의 위기에서 어떤 좀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그래서 이제 수시로 좀 매스컴도 좀 타고 이래야 되는데 매스컴 탄다는 것이 결국 무슨 양민 학살이니 이런 쪽으로 타고 이러다 보니까 나쁜 쪽으로만 계속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리더들이 말이죠. 여기저기다 대고 돈 해야 되고 재판 소송해야 되고 말이죠. 욕해야 되고 말이죠. 그냥 막말하고. 그냥 또 우리 고엽제 전회나 이런 데서 그동안에 참 엄청나게 비리를 저지르고 해가지고 지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떨어져 있어. 국가 원로 반열에 올라야 되는데 국가 원로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에 장교들을 좀 넣고 장성들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사병들이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병들이 제가 볼 때는 10명의 리더를 뽑는다 그러면 사병 중에서 10명의 리더를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면은 9명이 좀 부족하고 한두 명이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교 장성을 뽑으면요 10명 중에 한두 명만 자격이 없지 한 7, 8명은 자격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교 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서로 선후배 관계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해병대 선후배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군부대 장교들의 선후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오늘 한번 제가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차기 월참 회장 자기에 대한 논란들이 난무한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하고 설문을 매일 올려봐 168명이 투표를 했는데 48%가 일단은 장군이라 할 것 같다에 동의를 했는데 52% 능력만 있으면 사병도 괜찮다. 근데
능력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능력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문제지. 능력 있는 사람 뽑기가 어렵다. 장군이라면은 능력 없는 사람 뽑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병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 뽑기가 힘들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병 하는데 이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오늘 최낙복 전우가 참전자의 현실적인 진단과 처방에 대한 글을 올렸길래 한번 너무 내용이 좋아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우선 정확한 진단하에 무슨 약을 쓸지 수술을 할지 바른 처방이 내려진다. 우리 참전자의 갈 길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진단과 처방을 나누어 본다. 진단. 우리가 참전할 때는 국가 수출액이 1억 불도 되지 않은 최대 빈곤 국가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미국에 3천만 불 차관 요청했다가 퇴짜 맞고 부득이 독일의 손을 뻗쳐 3천만 불을 빌렸다. 그래도 부족해 일본에게 점령 착취 대가로 전임 정부에서 청구권을 20억 불을 무상으로 요구했는데 급한 김에 무상 3억 불, 요상 차관 2억 불, 한일 청구권 협정이 타결되었다. 5억 불로. 그 일환으로 우리도 남의 나라 베트남 8년간 전쟁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57억 불이란다. 그렇다면 한국의 근대화는 우리 참전군이 90% 이상을 기여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때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당초에는 미군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문서가 오고 갔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방향을 틀어 참전 조건으로 유무상 원조 3억 불과 참전 선수금, 군 현대화 전쟁 특수 민간인 기술자 2만 5천 명, 군 수송기 C-54 4대 구입비 지원, 한국산 대체 등으로 교묘하게 틀어서 우리 인건비를 합법적으로 바꿔치기 하였다. 이에 다시 말해 당초 설계도면이 변경된 셈이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살아서 돌아오면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이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져 갑과 을이 뒤바뀌게 되어 나몰라라 한다. 한편으로 우리 참전자들이 주로 장성급 30명 이상이 한때 국회의원으로 진출했으나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참전자들 위한 법률 제정은 눈을 닦고 봐도 찾을 수 없다. 대통령도 두 분 계셨지만 자기들 코가 석자인지라 본인들 앞가림에 열중하고 참전자는 안중에도 없고 손톱 밑에 때 취급도 하였다. 그 당시 참전자법을 입법에 씨앗을 텄다면 지금은 가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을 것이다. 버스 지나간 뒤 손들기다.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정당 김대중 정부에서 참전용사라고 법률이 제정되어 수당이 5만 원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보수정부에서는 한 해 1, 2만 원 올려주었다. 그런데 그쳤다. 믿고 기대했던 박근혜 정부마저 그랬다. 해외 참전 수당도 정부 입장에서 다 지급했고 국내 전투 수당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두 땡땡 종쳐버렸다. 고엽제 배선권도 전두환 대통령 때 소송을 제기했으면 그때는 우리가 40대라 희망이 있을 텐데 대통령이 해당 사항이 없다면 길을 막아버렸다. 지금 와서는 나이가 80대라고 고엽제 인가성이 쉽지 않을 뿐더러 이미 고엽제 의유증과 후유증 참전자는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는 처지다. 아울러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 참전자를 불모로 하여 자기 주머니 채우는 전념하고 온갖 비리 휩싸였다. 백정도 칼을 버리면 부처라는데 까마귀는 어디 가든 까마귀겠던가. 순진한 참전자만 길 잃은 철새이고 끈떨어진 조롱박 신세로 깃밥만 만지고 있다. 하여튼 표현력이 대단합니다. 처방. 이런 현실적인 진단 아래 유일한 처방은 특별법 제정이다. 지난번 서른 의원이 제기한 법률이다. 다소 미흡하지만 대체로 합리적으로 본다. 그 당시에는 국방부가 어느 정도 조율되어 8분 능선을 넘는 듯 못 이기는 척하고 우리도 받을 만한 법안이었다. 마지막 밤에 코를 빠뜨려 틀어졌다. 이게 만약 정부의 법률이었다라면 성사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참전수당 현실화는 대통령이 약속했는데도 안 되니 할 말이 이랬다. 정부의 처분대로 기다릴 뿐이다. 80대라 잡은 물고기 먹이 주겠단다. 현관문 앞에 밟히는 깔때기 신세다. 셋째, 미지급 봉급과 전투수당권 아쉽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로 물 건너간 듯하다. 모든 게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시행되는데 여기서 판결로 정해져 버리니 하소연해봤자 헛물먹게 한다. 마지막으로 유족 승계권은 이번에
입법 발의 한기호 위원장을 국회의원 낙선 운동으로 바짝 조이면 이번 회기의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일반 참여자 고엽제 후유증 상위 공정 7급 무공수원자는 유효성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얼토당토 함께 어디 가서 보험보험들이 참전자에 한해 1만 3천 명 사망한다고 그들의 참전수당 209억 원, 의료 예산 244억 원을 싹둑 잘라버리니 한심할지어다. 한해 453억 삭감하면 10년이면 1억 얼마인가. 우리가 없어지면 내놈들도 복지부 보험국인이 과로 격할될 것이다. 결론. 한 사람의 힘보다 여러 사람의 힘을 합하는 모임이 지름길이다. 미우나 공우나 공법사단체가 한 목소리로 대항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사촌보다 낫다고 한다. 우는 아이 젖준다고 가만히 있는데 얘다 가져가라 하고 선을 쓰던가. 따라서 힘있는 공법단체장을 선출해서 믿고 따르는 길밖에 더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기력이 세잔하고 성현병에 1순위 건조당 잡히고 약을 달고 사는 늙은 참전자의 벌보등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선거치레 하지 말고 장성급이나 사회지도층을 장으로 모셔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그나마 우리의 수건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그래도 끝내 저버릴 수 없는 희망의 믿음을 붙잡아 봅시다. 전학복 전옥을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거 보고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아주 그 예리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요약을 잘 해놨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제가 그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목적과 상당히 이제 근접해 가고 있구나. 우리 전우들이 그래도 내가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구나, 호응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전에는 뭐 마이동 무슨 말인지 대화가 안 되고 무슨 말을 해도 이해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씩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상당히 그 기분이 흐뭇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기 그 한번 제가 법인 올린 거, 법인 올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위소료 이거를 저희가 그 잘 보입니까? 우리 그 설립 취지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파월 장병들은 참전 후 60년 동안 세월과 함께 점차 잊혀져 가는 상태에서 80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작금의 파월 장병 보훈단체들은 사병 유지로 단체를 운영 중이고 장성이나 장교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으로 위구건신 군인본부는 있고 지난 수년간은 보상만을 요구한 단체로 낙인 찍힌 채 명예와 긍지가 바닥에 이르렀고 민심을 잃었는 바 호령이 자각하니 더 이상은 방치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장성 장교들도 스스로 참여하여 돕고 앞장서며 파월 장성 장교 사병이 모두 참여하여 파월 장병 명예회복과 헌신 보존을 위한 단체 구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월 장병은 관련 단체는 상위공경회와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및 월남전 참전자회 등의 여러 단체에 흩어져 있으며 기타 유사단체들이 난무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향후 10년 전후에 사망할 파월 장병들 1년에 뭐 13,000명씩 죽어간다니까 10년 있으면 13만 명 죽어가면은 우리가 뭐 18만 명일 때도 5만 명도 안 남는데 그때 가면 더 많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곧 사라질 파월 공법단체. 우리가 사라지면 공법단체, 월남 참전자, 고엽 전후에도 다 없어지죠. 이 다 단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거지 죽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법입니다. 이 참전 유공자법이. 그래서 죽고 난 뒤에도 우리의 명예를 살리는 법이 꼭 필요해요.
리더들의 불명예스러운 행적들로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고는 지경에 이르러서 명예 회복이 불능한 상태에 있는 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호국 정신과 유국 헌신 군인 본분의 정신으로 역사와 전통이 후세들에게 제해질 수 있도록 참전 유공자와 고엽제 환자 보호에 관한 법은 한시법으로 한시법으로 없어지니까 파월 헌신 보전법, 그러니까 파월 헌신 보전법이라고 하거든요. 파월 그냥 보전법, 파월 보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파월 보전법이 반드시 우리가 제정되어야 단독법, 월남전 참전자법 단독법이 없어요. 지금 그 유교하고 월남 같이 있는 참전 유공자법만 있지. 그 파월 장병들의 헌신과 공헌이 자유수호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업적을 홍보하고 파월 자손을 후손에 남기며 다 없어져 버리기 전에 참전 용사들이 죽기 전에 떨어진 명예로 억울하게 죽는 감이 없도록 명예 회복을 해야 하며, 파월 장병들은 포함한 세대를 초월해서 이들의 헌신과 호국 정신을 대한 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전을 하기 위해서 또한 전 세계에 흩어진 전우들과 참전국 파월 장성 장교들이 앞장서서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참전국을 포함한 베트남과 동맹국들 관계에 대한 파월 역사의 보전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베트남과의 화해라든지 동맹들 간의 동맹 강화라든지, 파월 한국군 보전협회는 국내외적으로 부실한 활동을 강화하고 땅에 떨어진 파월 장병들의 명예를 10년 내에 최우선적으로 회복하는 데 힘쓰며 생존에 있는 파월 장병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는 보훈단체의 표준이 된과 동시에 장래에 모범이 되는 파월 장병 명예 보전을 위한 리더십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국가보험으로 파월 장병 보전협회가 파월 단체의 통합 리더십을 구축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파월 장병의 남은 여생을 국가 수호에 더 값진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후손들이 파월 장병 희생을 보존할 수 있도록 파월 한국군 보전협회의 설립 허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죽고 나면 유족도 이 법도 없어지면 유족도 없어지는 거예요. 유족 자체가 월남전 장병들이 다 없어지면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 이 파월 장병 보전법이 없으면은. 그래서 파월 장병 보전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파월 보전협회가 우리 보전협회는 가족들한테 승계가 돼야 됩니다. 가족들한테 승계되는 우리 현역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번에 회원도 내가 한 167명 처음에 이제 했던 것만 하고 그냥 올렸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회원들이 많이 가입을 했어요. 회원이 많이 또 특히 가족들을 내가 다 뺐었는데, 가족들 하니까 5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457명 명단을 올릴 예정인데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파월 장병들의 그 명단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우리 명단이 작아서 한 1000만 명쯤 이렇게 되면은 또 더 유리할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원을 너무 작게 올린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의 다음 방송에서는 회원을 좀 더 모집하겠습니다. 무료 회원. 일단 전우들의 유료로 하면 좋지만은 돈 없는 회원들은 무료로 회원을 일단 받고, 회원을 무료로 받는 건 좀 그렇고, 정회원은 우리가 10,000원씩 받고 있는데요. 하여튼 준회원이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5,000원이든 매월 하여튼 정기적으로 입금을 해주시는 그런 회원. 우리 가족은 2,000원 받는데요. 가족들을 많이 해가지고 가족들이 한 5명 들어오면 그것도 10,000원이죠. 이렇게 해서 가족들 회원을 많이 좀 가입을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단체는 가족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단체. 우리가 잘 만들어서 가족들한테 남겨줘야 유족 승계라든지 무슨 4대 지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런 법이 없으면은 다 없어져 버려요. 파월 참전 유공자법도 참 살아있을 때만 있는 거, 죽고 나면 없어지는 법이니까, 죽고 나서도 있는 법, 죽고 나서도 보존되는 법, 이 법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파월 유공자 단독법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남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단법인을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명성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파월 단체하고 자꾸 여기 어디 갔나? 우리가 행정사님이 우리 행정사가 정말 아주 훌륭한 행정사예요. 우리 행정사가 아주 저하고 호흡이 잘 맞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이거 올린 거 이걸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법무관에서 올렸더니 여기 올려놨죠. 법무 담당관님 자리에 잠깐 이석 중이어서 먼저 메일을 송부합니다. 지난번 안내해 주신 내용을 잘 이해했고 바른 의견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임원들과 토론하고 다시 작성한 내용입니다. 단체 명령 설립 취지, 구체적인 방향, 설립 목적과 궁극적인 뜻에 맞도록 수정했습니다. 파월 한국군 보존협회는 기존 파월 관련 보훈단체와 성격이 다른 단체입니다. 이번에는 날인 등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날인 서류 제출은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소정하겠습니다. 일정을 잡아주시면 찾아뵙고 제출 서류 이상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검토 후 유선으로 의견 주시면 적극 수정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권성태 우리 행정사님 아주 훌륭하신 행정사님이고 예의도 바르고 아주 깍듯이 저한테 해주니 내가 미안할 정도로 부친 비영림 설립하고 급여 서류 일부 끝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잘 만들어서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거는 어떤 무조건 잠깐 우리 전화 왔는데 전화 받을까요? 전화 한번 볼까요? 네. 전화 끊고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님 지금 전화 왔는데 이상 일단 전화 끊고 시작할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행정사님 전화 어떻게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실질적으로 이건 실시사항입니다.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잠깐만요. 들어봐야 돼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대표님. 예, 행사님.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예, 뭐라고? 네, 자료는 잘 받았고, 예. 잘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작성은, 내용은 모르겠고, 일단 작성한 틀은 맞는데, 예.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예.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자기들이 이번 주 중에,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릴 테니까, 아하. 그러고 나서, 오셔야 될 일 같으면 오시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지난번 같이 이래 무턱대고 노하지는 않는데, 아하. 일단 한번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잘 해보겠다고 합니다. 아이고, 잘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방송에 기대하는 일은 아닌데, 네, 하여튼 애들이 워낙 자꾸 거절을 하니까, 그냥 무조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본부에다가 부담을 주는 단체가 아니다, 이 단체가. 예. 일단 그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들으신 바와 같이 지금 행정사님이 오늘 아까 오전에 접수를 하고 지금 우리 법무관실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전에는 그냥 계속 빠꼴 당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접수는 해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밀고 나가야죠. 네, 지금 이건 실황입니다. 그냥 제가 녹음한 게 아니고 지금 방송 중에 전화 와서 그대로 한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서 이해가 갔으면 돼요.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충성.